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7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경금 일간이 유월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라고 하는 경금은 양에 해당되는 것, 즉 양금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금은 보석, 반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신금으로서 이건 음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옥이라든가 내지는 뭐 그런 귀금속 같은 경우는 신금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미 불로서 단련을 마친 매끈한 기물을 만들어져 있는 것이어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뭐한다? 도세, 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 보는 이 양금인 경금 같은 경우는 금방 땅속에서 캐낸, 아니면 광산에서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철을 캐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겠고, 금광석에서 금을 캐내면 순수한 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 뭐 납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철들이 섞여져 있겠죠. 그럼 그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만 99.9%의 순도의 금을 빼내고, 그 금으로서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으로서 이미 그렇게 잡스러운 어떤 것들을 다 빼내고 이렇게 주옥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관성을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을 해야 되죠. 경금을 갖다가 불에 달구어서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병화로서는 그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병화의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병화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 제가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화는 모닥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 인위적인 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충분하게 불을 활활 태워 주어야지만 정화가 온도가 올라가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으로 재생관하는 그런 사주가 되면은 경금은 기본적으로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다. 신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필요치 않지만은, 병화로서 신금은 조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단지 신금을 다시 녹여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화로서 신금을 보는 것은 필요치 않고, 오히려 정화가 소용되죠.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귀금속이 불에 끌려서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금하고 경금하고의 차이는 이러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뭐 목을 먼저 쓸 수도 있겠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6월이죠. 6월이 이제 며칠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제왕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12단계 중에서 가장 왕한 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의 일대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40대 정도 돼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 내지는 주식하는 분들 알죠? 상한가 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왕성한 단계에 태어나죠. 그래서 일간이 경금이 됐든 일간이 신금이 됐든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신왕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원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금 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내지는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 자체가 크고 강한 그런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인 양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화로서 단련함이 필요한 그런 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에 태어난 경금이 정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이 가장 왕한 그러한 계절임에 반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6월의 화는 뭐예요? 화는 6월에 화는 유에 태어나기 때문에 얘가 사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지. 그래서 정화 자체는 약하죠. 그래서 반드시 목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간목이 있어도 되고 지지로 일목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화가 충분하게 살아나 주어야지만, 화가 약하면 금을 단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이 왕한 만큼 화도 같이 왕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으로서 관성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재생관하는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죠.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걸 양인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인격이라고.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양인, 이렇게 변양자에다가 이런 양자를 쓰기도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쓰는 것이고요. 양인은 그냥 변양자에다 칼날 인자를 쓰는데,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칼날은 뭐예요?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제왕지 이렇게 양격이 되면 일간이 왕한 것이 어떻게 됐다? 극왕하다라고 표현해. 극왕. 그러니까 너무 왕해서 스스로 부러질 정도로 강한 거예요. 적당히 왕하면 통제가 가능하지만 너무 극왕하게 되면 뭐예요? 지가 지승지를 못 이기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양인격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양인을 중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양인. 제가 칠살격도 말씀을 드렸고요. 칠살격, 지금 양인격을 말씀드리는데,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무시한 도적, 적군, 굶주린 맹수와 같은 것이고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칠살 내지는 양인. 칠살과 양인 전혀 다르지만 양인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살도 사주에 있으면 중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양인도 사주에 있으면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중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 무시무시한 양인의 폭도와 같은 힘을 갖다가 내가 절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도 쓰지만은 또 한 가지 병화가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화가 있어도. 선생님, 이렇게 되면요, 경금이 칠살 병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게 되면 정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관살혼잡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당연히 관살혼잡이 되는데,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도 칠살도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서 말할 때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건 양인이란 말이죠. 양인이 유중의 경금이 유로 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중 신금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 안에 있는, 원래 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여기 있는 신금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겁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이 겁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더 극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양인을 보게 되면 병하고 신하고 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양인 가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정화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병화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유중에 있는 신금 양인을 갖다가 합살해서 양인을 중화시키는 용도로 쓰게 돼서 이렇게 병화를 보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화도 마찬가지고 병화도 마찬가지로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오화라든가 지지로 임목 내지는 사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화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12단계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경금이 왕할 때, 그 다음에 양인에 해당되는 월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만 가지고는 좀 힘이 역부족이고요. 병화까지 같이 있어서 병화가 또 정화를 도와주게 되면 양인 가살에다가 정관인 정화로서는 경금을 갖다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고요. 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선생님, 양인 가살만 되는 곳이 아니라 병화가 있으면 조우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히 조우도 하던 거죠. 금왕졸에 금명하게 되면 얼진 않더라도 얼음을 얼 정도의 A는 그런 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병화가 있으면 따뜻하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월의 경금 정화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의 뿌리 사화, 오화 내지는 인목 같은 것,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 도와주는 것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우도 하면서 양인 가살 격이 되죠. 그러면 무시무시한 양인도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7살도 양인 가살되면 7살도 나한테 용도가 생기죠. 두 마리의 맹수, 두 마리의 사자와 한 마리의 사자와 한 마리의 호랑이를 갖다가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잘 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살여탈권을 진다고 해요. 생살여탈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판사, 판결로서 사람을 죽일 사형 선고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겠죠. 변호사, 그 다음에 군인,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의사,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호사 다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조금 국세가 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뭐 그런 우리 저번에 제가 봤던 드라마가 오래된 드라마인데 식객이 있습니다. 식객 보면은 이제 그 소라든가 돼지를 잡으면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사람들도 국세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양인 가살 이렇게 양인이라든가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강한 직종이 있습니다. 강한 직종 예를 들면 고층 건물 그 유리 닦는 직업들이 있죠. 이 사람들 굉장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엄두를 못 댑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직종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죠. 힘들기 때문에 월급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런 직종 있죠. 그 전신탑 있죠. 전주. 그 그냥 돌로 된 거 말고 큰 탑, 그 쇠로 돼가지고 철탑 짓죠. 그런 것들도 특수 직업이죠. 이런 것들도 그 부드럽게 막 정관격, 정인격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시키면 잘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도 성격 자체가 강한 성격, 칠살이 있어서 강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양인이 있어서 강하든가 아니면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좀 특수 직업 같은 것,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그런 직종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격국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격이 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양인격은 뭐 경금이 6월 이것도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양인은 음간은 논하지 않았어요. 음간은 논하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인은 양간만 논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든가 정화 양간만 논한다. 그래서 음간 있죠.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양인을 논하지 않고요. 음간은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음인. 이거는 음인인데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양인은 간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경금, 임수, 양간만 양인을 논하게 되는데 간목이 양인이 되려면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는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 또한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고 경금은 지금 말했던 유를 보게 되면 양인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자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 그 다음에 인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양이죠. 그저께 무호 일주할 때 무토가 5를 보게 되면 제가 양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병화도 5를 보게 되면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토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양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그때 제가 상황이 돼서 그 월에 이렇게 양이격이 되면 또 반드시 또 설명드리고요. 이번 달에 또 경금 6월생 앞으로 한 번 내지 2번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그때 또 제가 양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한 경신이니까, 지금이 경신이니까 한 바퀴 돌면 경진,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경인, 경호, 경진 이렇게 남아 있네요. 그래서 경호 다음에 경금이 오게 되면 경호일, 그 다음에 경금이 오게 되면 경진일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양인격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게 되면 경금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격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겁재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말이 안 되고요. 공식 명칭 양인격이라고 하시고, 양인격은 한자가 이렇게도 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양자로서 이렇게 양인격이다라고 합니다. 격국 자체가 양인격이든 아니면 걸록격이든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이고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6월에 태어나도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왕한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는데, 특히 신월 아닌 6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문제도 있고 양인은 또 중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까지 같이 있어주게 되면 사주가 더 확실하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병정화가 있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등에 있어서 화가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충분히 양인가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경금을 단련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병정화가 모두 있게 되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죠. 자, 오늘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양인격인데 이걸 또 이제 비견이 투출됐으니까 비견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아직 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을 양인 가사를 하든 경금을 단련하든 해야 되는데 아직 화를 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연진 있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죠. 화가 없을 때는 왜요? 금이 왕하게 되면 수로서 금생수하죠. 금생수해서 왕한 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경금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왕한 금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수를 보게 되면 금은 어떻게 돼요? 녹이 쓴다. 그죠? 수를 봐서 금을 설기순세하는 것보다는 금의 용도는 뭐예요? 특히 경금의 용도는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신금의 용도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월간에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을목을 가운데 놓고 연간에 있는 경금도 을목하고 합하려고 하고요. 일간인 나도 을목하고 합하려고 하죠. 이 가운데 있는 을목은 정제죠. 정제 하나를 놓고 기둥서방하고 나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런 사주 삼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을목이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을목이 뿌리가 없어요. 여자가 있긴 한데 여자가 뿌리가 없죠.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뿌리 없는 여자, 뿌리 없는 재물은 뭐예요? 재성을 재물로부터 보는 거니까 이따 허상과 같은 거예요. 허상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어. 이쁜 여자를 만났어. 계속 연락처를 받아서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서 내 친구하고 여자 만나서 그냥 재미지게 놀고 대시 않고 전화번호 못 따고 그냥 헤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여자 하나를 놓고 둘이서 자꾸 싸우는 것 같죠. 내가 저 여자랑 사귈 거야. 아니야, 내가 저 여자랑 사귈 거야. 그랬는데 여자는 이 두 남자 어느 쪽에도 어쩜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죠? 뿌리가 있었으면 누군가 가르쳤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허상을 쫓는 그러한 것.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진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좀 가상현실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꼭 그냥 움직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그냥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병진 그 다음에 무호김이
오늘 일진 같은 경우는 경신일주죠. 경신일주. 요 신이 아니고 요거죠. 요거 경신일주 간여지동입니다. 자, 보시면은 6월에 양인격의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죠. 연간에 경금 투출되어 있고 지지로 다시 신금이 있으면 이거는 일간이 그냥 왕한 게 아니라 극왕한 거예요. 극왕에서 사주가 중화를 크게 중화가 되지 않죠. 중화가 되지 않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금이 너무 왕해. 자칫 잘못하면 신왕 무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신왕무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지에 있다 손 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연지 있는 자수로서 경금의 기운을,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경금은 화를 봐야지만 용도에 맞게 쓰임이 있게 되는데, 수로 설기하게 되면 그냥 왕한 기운을 갖다가 겉으로 빼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요. 근데 위가 튼튼해서 소화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배는 빵빵한데 소화는 안 되고 그냥 배가 너무 막 터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방귀라도 좀 시원하게 뿜기게 되면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가스찬 거라도 이렇게 그 순세는 할 수 있는데 소화제는 별도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간이 왕한데 그냥 단순히 그의 기운을 빼는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생시에서는 뭐예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뿌리 있는 화를 보는 것이 좀 더 필요한데, 이 자체 원국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이 너무 왕하죠. 너무도 크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생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사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주까지. 일간 경금이 6월에 태어나서 사주의 격국은 뭐가 된다? 양인격이 되죠. 양인격이면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왕하죠. 그 다음에 경금 투출되어 있죠. 일지에 신금까지 있으니까 그냥 왕한 게 아니라 극왕한 그런 사주가 됐다. 반드시 뿌리 있는 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거나, 아니면 화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수를 봐서 수가 살아나서 금의 기운을 빨리 설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화를 보려면 뿌리가 좀 튼튼한 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수를 보려고 하면 그래도 뿌리 있는 수를 얻는 것이 좋은데, 생시를 한번 쫙 봐보세요. 병자, 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개미, 갑신을료, 병술, 정해. 딱 이렇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만약에 화를 본다라고 하면 병자시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신자가 이렇게 수국을 하게 되고요.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데 병화로서 양인가살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더니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금수가 많은데 관성이 뿌리가 없다. 그러면 일간 자체가 관성을 귀중하게 여길까요? 관성을 갖다가 무시할 거예요. 관성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제멋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도 마찬가지죠. 정화가 있긴 한데 정화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병술시가 되면 좋을 것 같죠. 병술시.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병화가 술중 정화에 뿌리를 둘 수 있네요. 이렇게 봤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못 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주를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6월에 신의 술까지 봤죠.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제가 방합을 말하는 거죠. 방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 유, 술, 서, 방을 다 갖춰서 방합을 이루었다. 그러면 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이 병화 자체가 없었더라고 하면 그냥 전환격으로서 격이 되면 차라리 좋을 것인데, 이렇게 술중 정화에 뿌리를 간신히 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종격이 되지 않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일간이 너무 왕한데 병화가 약해서 경금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아도 법을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그나마 만약에 운세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화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것마저 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화가 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 정해시 마찬가지고요. 정해시도 이것도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버리고 종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화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모시 선생님이 시지에서 오시를 보게 되면 오화를 받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에 신금 있고 자수까지인데 임수 투출하게 되면 수가 더 왕할까요? 화가 더 왕할까요? 화를 써야 되는데 이 오중에 있는 정화를 꺼내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임수가 위에 있게 되면 뭐예요? 수가 화를 갖다가 억압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개미시도 마찬가지겠죠.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죠. 차라리 이렇게 개미시가 되면 이모시보다 개미시가 되면 뭐가 괜찮냐면 차라리 그냥 수의 기운으로서 토의 기운을 금의 기운을 설계하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줍지 않게 오화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시에서라도 뿌리 있는 병화라든가 정화를 봐야 되는데 병정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뿌리가 약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화를 쓰려고 했더니 뭐 신사시는 사신 합수가 돼버리고 이모시는 임수 투출돼 버리니까 너무 사주가 너무 평고해져 있는 상태에서 화가 들어와도 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코 좋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시에서 만약 아까 봤던 화를 봤다라고 하면 울로에서라도 뭘 봐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양기가 살아나게 되면 좀 괜찮긴 한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운을 먼저 만나게 되면 초년에 좀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주를 통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